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우리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동센터 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시고, 이 더운 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 많이 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제 교육에 참여해 주셨어요.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작하면서 우리 정진태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안동 빌딩에는 우리 이주일, 안우열, 김문자 여사님 이렇게 해서 단체로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예, 그런데 한 분이 가로막고 계세요. 네 분이 같이 얼굴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빌딩의 박인수 여사님은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셨네요. 네, 지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대로 이제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우리 2, 4분기 교육이에요. 네. 우리 안동 빌딩에 단체로 참여하신 데는 지금 안전 장비를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업무 때문에 이렇게, 예.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 같이 공부할 거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듣게. 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친절과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동료, 찾아오는 고객, 가족, 이웃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 진리를 알고 계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아주 과격하고 이렇게 이제 격정적인 언사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가르침과 이제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고 친절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공부하면서 대형 문제 사례를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 대응 방법과 대응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그 진단을 해보는 걸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정말 이렇게 적극 환영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우리 건물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진수성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수성찬 대접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고객은 기대를 하고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안동센터 가족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항공기 이용할 때 서비스 수준이나 백화점에서 이용할 때 그 서비스 수준 보면은 상당히 고객을 존중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저 사법기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데는 상대하는 모든 고객이
다 범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존중하기보다는 그 문제 안 생기게 그냥 억압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고객은 KT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하구나. 이거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쁘세요. 그러니까 내 업무만 해도 바쁜데 언제 고객이 옆에 다가오는지 고객을 어떻게 한다할지 여기 관심 가지기 어려운 여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바쁘지만 고객이 찾아오거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것을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고객의 심리 다섯 번째는 이제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꼭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건 몰라도 내 것만은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고객하고 딱 마주쳤는데 고객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내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승질을 내고 이러면은 1년 전에 이분을 만났었는지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는데 고객은 그걸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셨군요. 제가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어야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다 기억을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 듣는 이런 시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다음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이제 딱 찾아와서 누구를 이제 만나러 왔다. 그러면 이제 만날 사람을 전화를 연락해서 이제 곧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2, 3분이면 오겠죠? 근데 그 2, 3분도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서 계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예, 잠깐이라도 옆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죠. 이렇게 하는 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객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만 손해를 봐도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다 기억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뭐 버스 이용할 때 동전 100원이 부족해도 막 이제 좀 무한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00원이 부족했을 때 오는 그런 이제 무한함과 창피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도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실제로 고객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범죄자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평생 써야 될 노후 자금을 다 완전히 털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고 잘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보셨나요? 예. 여기 지금 현재 고객이 그 노후자금 예금해 놓은 거를 그냥 몽땅 찾아가지고요. 지금 이거 홀딱 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계속 빈털터리로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범죄자가 가스총을 휴대를 하고요. 여기 뒤따라와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제 범죄로다가 이제 이 돈을 털어가는 순간인데 딱 이 저 가스총 휴대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범죄자고 지금 협박에 의해서 여기 이제 돈을 이제 찾아서 뺏기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친절하게 안내하고 소통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시간을 끌기로 하고요. 옆에 다른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 다른 남자 직원한테 사인을 보내서 지금 이게 범죄 순간인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막아서 고객한테 이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최대한 천천히 끌면서 꾸물거리면서 이 고객의 돈을 지켜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저 범죄자를 이렇게 이제 가스총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제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객의 돈을 지켜줬다는 걸로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을 잘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고객을 철저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줬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는 고객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는 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다 이거죠.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사례는요. 요렇게 우리 KT 건물에 요런 구조가 많아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주차 공간에 여기 비탈면에 여기 이제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얼어붙거나 하면 요 미끄러지면은 큰 사고 나니까 요 지붕에 반달형 투명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덮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붕을 고압 물 청소를 하다가 요 깨지면서 추락사한 사고였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투명창은요, 두께가 3mm 뿐이 안 돼요.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면서 여기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철골조를 밟으면, 이 철골조 바로 위를 밟으면 되는데, 되게 여기 미끄럽거나 안 보이거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허공을 밟아가지고 이런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도가 약한 이런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거 맥없이 깨져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런 이제 반달형 요런 창 지붕이 있을 때 여기 강도가 약한 지붕이 올라가면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거나 넘어지는 거 대비해서 이 고소 작업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한 구간에서 작업할 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 되게 그냥 귀찮은데 바쁜데 언제 이런 걸 다 설비를 하고 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전사고는 이런 데서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 사례는요, 안전 불감증으로 이 우산이 흉기가 돼버렸어요. 이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우산을 이렇게 앞뒤로 휘저으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급히 내려오던 여성분의 아주 은밀한 부위에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였어요. 이런 거는요,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찔린 분이 여성분이 딱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또 우산을 뒤로 쑥 뺐는데 뒤에서 막 급히 올라오던 그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아주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안전사고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안전 불감증도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추락사한 거예요. 이것도 뭐 흔치 않은 일인데요.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제 이동식 사다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옥상 위에 여기 이제 공간에 여기를 청소를 하려고 고압 산수기로 청소를 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2인 1조로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 짧은 거리인데도 여기 추락사를 했어요. 자, 2인 1조로 하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2인 1조로 여기를 가긴 갔어요. 근데 이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잠깐 간 사이에 기다리질 못하고 그냥 혼자 여기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요, 단독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됐고요. 사다리 측면에 이 받침대가, 버팀대가 이렇게 쐐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장치가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탄하고 단단한 바닥에 설치돼야 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엉거주춤한 이런 좀 안전치 못한 데다가 설치를 했고요. 이 사다리 최상부는 여기를 일단 올라가면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심을 잃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됩니다. 이 보조자가 사다리를 붙들어주고요. 위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위에서 뭔가 떨어뜨렸을 때는 이 머리가 깨집니다. 이게 저처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요,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인데, 이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아주 공인된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은 이제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이렇게 이름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수십 명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수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10가지 수칙 첫 번째, 계단 이용과 걷기를 좀 생활화해서 늘 몸을 많이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영양 섭취를 충분히 잘 하는 것 대비해서 이걸 충분히 연소를 해줘야 되는데 연소를 시켜주질 못하니까 몸에 그냥 축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 먹는 게 그냥 몸 안에 그냥 쌓여버리는 거죠.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적인 운동을 꼭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이 상태가 좋으면, 육체 건강이 좋으면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크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흡연과 비흡연의 차이가 큰 거를 보고 금연 운동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요즘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니까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요. 집안에서는 전혀 못 피우고요. 건물 밖에 이제 한 30m 떨어진 데 가서 그 추운데도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그냥 피우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서 피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음주량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주량이 10배다. 그럼 사고도 10배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량이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는 데 정비하기 때문에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을 하면은 질병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리 몸에 축가하는 것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연하는 운동, 절주하는 운동을 필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알맞게 드시고 전혀 밤중에 야식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식사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아침 식사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점심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만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해주시면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량이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적정량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요, 이 포만감은 적정 수준에 온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내야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적정량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적정량은요, 사람의 위장의 크기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위장은요, 내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습니다. 근데 본인의 발목 밑에 있는 발의 크기를 보시면 내 위장의 크기가 요만하구나. 그러면은 요만한 이 위장의 크기에 맞추어서 위장의 크기보다 적은 양을 드셔야 이게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데 회식하다가 과식하면은 위장의 크기보다 적정량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그때는 이제 위장이 늘어나고요. 수축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이걸 그냥 밤새도록 속에 가둔 채로 볶이게 돼 있어요. 위장이 탈나고 소화기관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적정량, 내 발의 크기와 같은 위장의 크기에 맞춰서 그보다 적은 양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일찍 드시고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셨는데 밤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촐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피자를 한 판 시킨다든지 통닭을 한 마리 주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야식은 밤새도록 내 속에 머무르면서 소화기관들을 피곤하게 하고 혹사시켜가지고요,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식은 절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고, 잠자리 들 때 촐촐한 느낌이 들면 물을 한 컵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습관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건강에 매우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 7, 8시간 수면하고요, 휴식 시간을 잘 갖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잠자리 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들면은 이 몸의 생체 리듬이 잘 맞아가지고요, 건강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게, 숙면을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나 하면은요, 커피 같은 거 오후 늦게 커피 드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탄산음료 같은 거, 그리고 술, 담배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난 저녁에 커피를 아무리 먹고 자도 잠만 잘 온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이 카페인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 잠을 깊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하여튼 뭐 문제 있어가지고 밤새 뒤척여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면은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정말 머리도 안 띵하고 몸 컨디션도 아주 안 좋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면은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요, 휴식 시간이나 그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을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탁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요,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로를 풀어주면은 컨디션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짤막한 거는 좋은데 20분 이상 길어지면은요, 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그날 밤에 또 잠을 깊이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다음날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체 리듬을 잘 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받는 걸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방접종 그러면 어린애들 예방접종 맞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50대, 60대 이 성인들을 위한 예방접종 받는 것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을 위한 예방접종 리스트예요. 이렇게 전부 다 맞으셨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데, 정기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렇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지 꼭 필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맞은 게 있으면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지난 3년간 우리 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힘들어 보셨고요. 근데 이런 이제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이거를 맞으셔가지고 이거를 예방을 하셔야만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진단과 암검진, 이거를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검진을 제대로 받는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가 통지하는 국가건강검진, 이거를 필히 맞으셔야만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건강검진은 어떻게 맞을까요? 통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급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밀쳐놔두면은 꼭 연말에 가서 막 밀려가지고, 그때 가서 막 서둘러가지고 사람들 모여들면 바글바글 할 때 그때 가서 맞으면은 검진도 제대로 잘 안 되고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 통보가 따로 오면은 한 달 이내에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잘 받으시면,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면은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려면 스트레스 받지 안 받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딱 받았다고 느낌이 왔을 때는 내가 지금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스로 원인을 진단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자가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미리 치유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들까? 왜 불안감이 엄습해 올까? 또는 이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이거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거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꼭 매일 진단해보고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덟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상호 존중하는, 서로 존중을 해야지 일방적인 존중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할 때 공감하면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역지사지를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서로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화면에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 영주의 이순옥 여사님 보니까 아주 집중해서 예,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저 김구락 소장님은 계속 후포, 김구락 소장님 계속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예. 집중해서 여기 화면을 좀 집중해 보시면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서로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 바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말을 잘 정제를 하고 순화시켜서 서로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아홉 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틈나는 대로. 예, 지금 이제 지금 이 순간도 같이 한번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영양빌딩의 건구모 여사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몸을 많이 움직이고, 네, 네. 이순호 여사님 그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몸을 좀 약간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유연해지고요. 몸이 유연해야 안 다치고 일이 성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접질려 넘어지는 거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데 담 결리는 거 예방할 수 있고요. 몸속에 통증 오는 거 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칭을 업무 시작하기 전과 업무 마친 후에 또 휴식 시간에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몸이 유연해야 덜 피곤해요. 그리고 몸이 유연해야 일이 잘 되게 돼 있고요. 안 넘어지고 안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즐거운 마무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유, 오늘도 그냥 뭐, 웬 해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냥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웃어가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은 힘도 덜 들고요. 일도 보람 있고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 이거 중요한데요.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요.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부상 예방과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 우리 안전보호 장비가 이제 꼭 활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년여 전에 이렇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이제 그 빌딩마다 이렇게 안전보호장구를 좀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전보호장구를 구입해서 많이 배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웬일일까? 이걸 전문가들이 다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보호장구는 충분히 막 보급이 됐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뭐 안 다치고 여태 멀쩡하게 일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안전보호장구가 왜 필요해? 이러고선 대충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보호장구 구매해서 비치를 했어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 안전모가 그냥 캐비넷 위에 이렇게 가만히 모셔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위험구간에 꼭 이렇게 안전보호장구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여기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은 이 보호구의 특성과 성능을 확인해 보고요. 착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필요할 때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거를 적극 실천하시면은요, 오늘 이후로 계속 건강 상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이 필수거든요.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안전건강 수칙을 잘 준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그래도요,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부상당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고 스트레칭도 잘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엔요, 직장의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과제들을 잘 제대로 해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몸에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전혀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으로 다 때려치우고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은 남한테 스트레스 전혀 안 받잖아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걸로 확인됐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따르는 문제는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감이 오고요. 우울증 세가 오고요. 인생 자체에 회의감이 옵니다. 이거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있으나 땅 위에 살아있으나 땅 속에 들어가 그냥 사라져버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정말 좋은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는 잘 극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와 성장의 상관관계를 전부 진단해 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왜 스트레스가 높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선진국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한 2, 300년 동안 꾸준히 이거 성장을 해오면서 거기는 안전수칙도 지키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요. 안전하게 일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와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는데 우리나라는요. 70여 년 전에 세계 제일 가난한 거지였어요. 최빈국에서 정말 그냥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막 해가지고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그냥 절차도 무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막 이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만 계속 외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고 안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려면은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절차에 따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나 자신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힘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극복했을 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까요? 인간관계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동료분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좋아도요. 나하고 성장해온 환경이나 성장해온 과정, 배경이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서로 팀워크가 돼가지고 손잡고 같이 일하려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없이 그냥 난 책임감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직장인으로서 그건 기본적인 또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추는데 아유, 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까지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왜 이게 더 잘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더 좋아져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유치원생이 나 이렇게 그냥 더 점점 더 공부 어려워진다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유치원에만 계속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직장 업무가 그 평가위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보는 눈도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 맞춰서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에 대한 보람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또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손잡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단체 생활을 잘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죠. 직장 밖에서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범죄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제 또 모르는 사람들과 또 대인관계 해나가는 더더욱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가 오면서 또 우리한테도 주는 스트레스가 크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오는 스트레스다. 이런 전제 하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괜히 짜증이 나고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신체적인 측면에서는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불면증, 비만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게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스트레스 극복 방안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대개 이제 어느 일터에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상 부리는 거 있잖아요. 괜히 짜증내고 한숨 쉬고 뭐 인상 쓰고 막 그냥 욕설 내뱉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기왕이면은 이 인상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좋은 인상으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동료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서로 기회 닿는 대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요, 언어가 이렇게 이제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를 잘 언어를 순화를 해서 소통을 해야 일터가 일하기 좋은 일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취미생활로 이 스트레스 해소용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요, 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극복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중요해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면은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 다 자리 잡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 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조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침에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출근해가지고, 아이, 오늘 또 뭐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죽으나 사나 일해 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조회를 멋지게 하세요. 힘들어도요, 다 똑같이 한마디 구호를 외치는 거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이거를 해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요, 컨디션 좋게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조회 제대로 멋지게 좀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조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아침 조회 잘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침 조회 잘 하십니까? 예. 아, 예, 예, 예. 예. 우리 울진 빌딩의 이동백 소장님이 확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엔요. TV 드라마 절대 보지 마세요.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3개월 동안 일단 한번 본 손님들 떨어져 나가지 않게, 시청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비비꼬고 엉망으로 막장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막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가 아니었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막 부려지는데, 이거 계속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예요. 엉망으로다가 막 사고가 꼬여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24시간 동안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정말 안 보시는 게 좋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술, 담배 의존하는 거 탈피하셔야 돼요. 건강에 해롭고요. 이거는 점점 스트레스 더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 성과를 현재에 갖다 땡겨놓고 이걸 미리 감상하면서 보람을 찾으면 스트레스를 쫓아내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안전하고 연결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사고 나서 다치거나 하면은요. 그때부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고요.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10배 이상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일단 스트레스는 10배 이상, 100배 이상 더 받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돼가지고 후회해서도 늦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늘어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현재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는요,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회사 여직원이 수천만 원 하는 명품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게 본인 실수인데 이거를 엉뚱하게 그냥 미아원실에다가 바가지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훔쳐간 거 내놔라 막 이렇게 이제 떼를 써가지고요. 이거를 미아원실에서 어떻게 딸 마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걸 극복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품 수천만 원 하는 명품 시계가요. 책상 모서리 끝에 이렇게 있다가 그 서류 만질 때 이게 그냥 저 혼자 떨어져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미아원실에다가 이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 훔쳐간 거 내놔라. 경찰 안 부를 테니까 지금 현재 훔쳐간 거 내놓으라고 완전히 도둑으로다가 이제 몰아버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 누명 쓴 이 여직원 임경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혼자 대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선배님이 딱 나서서 왜 그래? 이렇게 딱 나서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할 말을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아니 여기 저 통장에 예금돼 있는 걸 가지고 훔쳤기 때문에 예금에 통장에 많이 잔고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그냥 더 엎어 씌우고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간에 여기서 이제 나 진짜 아니다. 어? 내가 그 시계를 훔칠 필요도 없고 내가 훔칠 사람도 아니고 나 진짜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이제 하니까 이 선배님이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보자 이래가지고 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딱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경이를 경험한 세월이 얼마인데 못 믿냐? 어? 인경이가 한 번이라도 남의 거 손대고 훔친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막내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를 딱 강조를 해가지고요. 선배들이 다 나서서 좀 같이 찾아보자. 어? 우리 인경이 믿지 않냐?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선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찾아냈어요. 그래 이거를 찾아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누명 썼던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여기에 이제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한 거는요. 사실은 아주 작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명품 시계가 쓰레기통에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분리수거하면서 이거를 찾아내서 주인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다 쓰레기 봉투로 들어간 거는 이제 실수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근데 이거 실수보다 더 10배 이상 더 큰 거는 사람을 함부로 도둑놈 취급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내놓으라고 했던 이 실수가 더 큰 거 아니냐? 당신도 그쪽도 사과를 해라. 지금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미화원실 정도는 내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그냥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버팅기는 거를 여기 이제 미화원실을 최고참 이제 언니가 이렇게 이제 미화 반장님이 딱 나서가지고 딱 잡아다가 분명히 사과를 해라. 어? 이거 미화원실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호구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그 경찰을 부른다는 등 했던 거를 사람 누명 씌운 건 죄가 더 큰 거다. 본인 잘못으로 잃어버려 놓고 누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서는 분명히 사과를 시켜가지고 그 잘못했습니다. 미화원님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시켜가지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과를 받아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자, 이제 미화원실에서 인경이가 이제 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이 순간에 그 옆에 있는 동료나 선배들이 평소에 인경이를 미워했다고 쳐봐요. 아이고, 내가 저거 아주 언젠가 뭐 이런 일 터질 줄 알았어. 내 그 손버릇 나쁜 거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사람을 두 명 씌워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도둑놈 만들어버리면은요. 이 한 사람 매장당하는 거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인생 끝나고 종쳐버립니다. 뭐 해명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렇게 겪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못 믿냐?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누명을 벗게 해줬고요. 또 하나 사과를 시킨 거는요. 감히 미화원 씨를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냥 뭐 도둑으로 몰고 이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경고를 확실히 울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히 사소한 거 잃어버렸다고 그냥 미화원 씨를 누명 씌우고 너들이 훔쳐갔잖아 이런 짓을 못하게 단단히 이렇게 이제 대처를 확실하게 잘 한 거죠.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 팀 안에서도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행복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하면서도 아이, 근데 이 지겨운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해가면서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일이 힘들고요. 재미 하나도 없고 어려워져.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즐겨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을 즐겨 해야 건강에도 좋고요. 그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운동에 힘써 주시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산책도 좀 하고 이런 방법으로 체력 관리 열심히 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배우는 일, 학습을 즐겨 하는 게 인생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내가 이제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연히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1년에 공인 자격증 1개씩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가지고 그 취득하고 이런 재미를 공부하는 재미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꾸준히 수행을 이렇게 이제 그걸 실천해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안전문화 관리사 그 이제 취득을 하면서 제가 공인 자격증 40개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자격증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실천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본받고 닮아서 배워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요. 이제 적어도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이렇게 인정받는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널리 떨치는 그런 이제 인재로 성장을 해가게 된 것이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했던 게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즐겨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행복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이제 그 롬멜이 이걸 실천했어요.
그 사령관으로 딱 부임을 하면은 이 사령관이 여러 장병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래가지고 교육훈련을 좀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할 때는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힘든, 저 사령관을 잘못 만나서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막상 교육훈련을 열심히 받고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안 다치고, 안 죽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저 전투 실력이 쌓여져 가지고 최고의 복지가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롬멜이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KDF에서는요, 최고의 복지, 정말 다른 어떤 회사보다 앞장서가는 안전교육을 지금 현재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이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에서는 최초 선두로 이렇게 이제 안전 TV를 개설을 하고요. 그 국내 안전교육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다가 이걸 이제 맡아서 이렇게 이제 전 종사원들이 언제든지 틈나는 대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이용 환경들이 다들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 완전히 최고의 복지로 안전교육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 다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교육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제일로 가야 안전은 안 다치고 이렇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행복의 기반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안전교육, 안전TV에 집중해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신뢰하고 팀워크가 돼가지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서로 미소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요,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팀워크로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면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안전과 또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모두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이 행복으로 가는 좋은 이렇게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예,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안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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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진태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아우, 1시간 이상 동안 이제 열강을 해주신 교수님 정말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각 테마마다 진짜 모든 분야가 참 유익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한 내용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7월이 되면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또 각자 개인별로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약간의 휴가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건강한 그죠? 정신 이래갖고 우리 육체 이래서 우리 최고가 우리 KDFS 안동센터가 최고의 종사원이 되고 그 연세가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일에 보람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교육을 경청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예,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